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묘, 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정사 일주입니다. 정사 일주 같은 경우는 표지만 봐도 알겠지만 화가 엄청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일주의 오행의 구조고요. 일단은 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의 키워드가 중점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정화, 다시 말해서 음화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머리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화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5%가 뭐냐면은 금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화는 임수와 합이 되고 개수와 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충 구조는요. 그리고 정사는 일단은 영맞이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 사화가 그렇고요. 이 사화를 또 분해를 해보면은 무토가 7일, 경금이 7일, 그리고 병화가 16일입니다. 합쳐서 화가 85%, 금이 15%가 있고요. 이 역맞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오행의 구성 성분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정화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정사일주의 신강력은 2500입니다. 극신강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정묘일주랑은 다르게 더욱 강한 편에 속해요. 정묘 같은 경우에는 목도 반, 화도 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얘는 대부분이 화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의 키워드가 화의 올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사일주의 유명인은 이영자님, 김희은혜님, 이재용님, 임영웅님, 심은하님, 창모님, 계리님, 오하영님, 심은경님, 이나은님, 강하늘님. 동물은 붉은 뱀입니다. 그리고 이 정사 같은 경우는 엄청 심플해요. 또 용신이. 억부로 봤을 때는요. 당연하게도 극신강일주죠. 신강일주도 아니고 극신강이에요. 그랬을 때 수로가 보면 됩니다. 조후로 봤을 때는 화가 상당히 강함으로 마찬가지로 수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관으로 봤을 때도 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심플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인해서 수가 되면은 대체로 수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묘랑은 완전히 다르죠. 정사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정사 심플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봄에 태어났으면요. 상당히 사람이 자기 주관이 강한 편에 속하고요. 화로 태어났으면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가을에 태어났다면은 상당히 명예가 따르는 사람이고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상당히 재물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드러나는 사주들은 해석하는데 용이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대체적으로 높은 확률로 맞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사일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결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요. 대인관계에서 긴장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작용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대인관계가 완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 내재되어 있고요. 결실, 다시 말해서 결론점에 대해서 결론만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많이 안 챙기는 성향도 있어요. 결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리고 논리성은 있으나 전개나 과정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노력한 사람 안 좋아하고요. 결과적으로 잘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네, 이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고요. 현실적인 부분보다, 과정보다, 결론, 그리고 도달점 또는 재물, 이런 부분에서 우선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크죠. 다시 말해서 재물복이 있으면은 잘 풀릴 가능성이 높지만, 재물복이 없다면은 재물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사일주에 유리한 직종은요, 방송이라든지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전자, 전기, 교육,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데, 대체로 온라인계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전 추천해요. 아니면은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뭐 건강에 대해서라든지 운동에 대해서 또는 여행이나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직종에서 유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정사도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나 사업 쪽이 더 무게가 실리는 일주예요. 그리고 정사 일주를 주역으로 본다면은 화천대유입니다. 일단 이 화천대유가 뭐냐면은 호탕하고 밝고 명랑한 부분에 지녔으며, 때로는 화끈하고 급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뒤끝이 없고 시원하다. 다시 말해서 화의 키워드가 많으니 이렇게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병화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천간에도 화고 지지에도 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화의 무게가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화로 보는 게 때로는 신약한 병화보다 오히려 더 강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활달하며 사교성에서 출중하다, 언변이 좋다,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앞의 내용은 대인관계가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뒤의 내용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사교적인 부분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된다면은 저는 대인관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주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내 성격이나 이런 타고난 성향을 보고 고치라고 보는 부분이 크죠. 안 좋은 시기를 피하고요, 좋은 시기를 잡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거지, 내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포기한다면은 사주를 안 본 것보다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게 통계학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는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를 악용해서 내 사주가 이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마찰이 있다면은 조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배운다거나 또는 철학적인 부분을 배운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이러니까 남한테서 문제를 잡으면 안 돼요.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방어 기제죠. 타인한테서 원인을 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합리화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키워드는 위대한, 영웅, 밝은,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밑에 보면 복권 당첨이라거나 수석 1등 이런 부분은 그냥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되지, 또 정사 일주날에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해서 당첨되지는 않아요.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사 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